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타결된 뒤에 이런 공동 보도문이 나왔죠. 이건 뭐 오늘 내내 보도해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자, 이 문장을 두고 오늘 하루 동안 포털 사이트에선 유감이란 단어가 검색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이 과연 사과가 맞느냐 하는 논란이었던 셈인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팩트체크에도 이것과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SNS 통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시청자 상담실 통해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예. 이를 바탕으로 이 의문점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시청자 박경현 씨였습니다. 보시면은요, 유감이라는 거는 피해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여러 방송에서는 이걸 거꾸로 쓰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일단 유감이라는 단어요. 유감은 사전적으로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실제 용례를 한번 보면은요, 지난 이제 북한의 표준시 변경 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북한이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한 건데 이때는 항의의 의미로 쓰인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난 4월에 성완종 파문이 있었을 때는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다라는 건데 물론 이때는 또 사과의 의미인 거겠죠. 예. 자, 이렇게 정치 외교상으로 유감은 이 두 의미로 다 쓰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꼭 방송에서 유감이란 말을 거꾸로만 쓴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감이란 표현을 쓰면 그게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시청자 이휘무 씨도 같은 의견이었던 건데요. 유감스럽다는 단어, 이거 부족한 것 같다. 이거 말고는 더 강한 단어 없느냐? 답답하다 그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실 사과의 표현을 둘러싼 논란,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어로요, 사과한다는 표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ologize, sorry, regret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자, 이 단어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apologize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과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100% 잘못했다는 거고 독일이 그 옛날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 많이 죽은 거 리그레트라는 것은 이제 유감 표명인데 사실은 그게 뭐 상당히 낮은 거죠. 사과치고는 사과치고 가장 낮은 게 뭐 유감 표명이고. 예. 예, 영어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타결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이 그러면은 영문으로 어떻게 기사를 보냈을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해당 문장에서요, 유감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이 보도문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그 수위 역시 그 정도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예. 뭐 사과냐 유감이냐 혹은 이제 영어로 apologize냐 regret냐 뭐 sorry냐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용어를 쓴다는 건 그만큼 apologize 하기 싫다는 거고 예. 사과하기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이대로 뭐 북쪽에서 저렇게 내놨다고 하니까 당초 기대했던 확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벌어지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치권에서 나온 논란뿐만 아니라 또 저 시청자 이규산 씨도요. 자, 일본에서 사과를 했을 때 유감 표명을 하면은 유감 표명이라고 하면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북한의 유감은 사과라고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 분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주체를 명시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받아내고 북이 시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 자, 이번 결과는 대통령이 당초 밝혔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주제가 불분명한 유감 표명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남북 관계에서는 유감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 사전적인 해석을 하면은 안 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뭐 사과와 유감은 단어가 다르듯이 물론 뜻도 차이가 있다는 건 뭐 분명한데 예. 사실 그 조금 아까 문정인 교수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절차적 원칙 예. 거기서 양보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 그것이 이제 지금 김필규 기자가 얘기한 정치적 해석으로
남겨둬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북의 도발 이후에 유감 표명한 적이 뭐 보니까 오늘 뭐 몇 군데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데. 맞습니다.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 한 경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은요. 예.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1996년이었죠. 이때 우리 정부는 북측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뒤 재발 방지 약속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북에서는 그저 유감 표명만, 그것도 우리가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일을 하지만 사과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갔었고요.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도 북한이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유감을 표명하는 서신만 보냈지만 비슷하게 우리 정부에서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자, 그 당시 그 서신을 직접 받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요. 결국 우리 정부가 북측의 시인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은 북측에서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단순히 유감 표명만 하고요. 우리는 또 이를 가지고 사과로 간주해서 그냥 넘어가는 양상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예. 이번 고위급 접촉 역시 비슷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평가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예. 남북관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돼. 그때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이를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풀고 나갈 때 결국은 그 선에서 끝났어요. 남북 간에는 그냥 완전 외교 관계가 아니고 서로 그 기싸움을 하는 관계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완전 굴복을 기대하겠어요. 예. 따라서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는 완전한 어떤 그 사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아닌 남북 관계라는 점은 고려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과 일본,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가 쓰고 있는 이 유감이라는 단어요. 그동안 많은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긴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였는데요. 예.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게 돼 저도 참 유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